책에 소개된 곳 중에 절반 정도는 이 대지 지분이 20평 이상이에요. 큰 데는 30평이 넘는 것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서울 땅 30평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이 연립주택에서 살면서 또 이게 투자를 하면서 이게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주제로 이제 책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기왕에 이제 세상에 책이 나온다면 제가 써보자 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 실용서의 최고의 출판사이기 때문인데 또 제 입장에서는 연립주택이 지금 이제 좀 핫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늘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출판이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 진서원 출판사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사고 싶다고 해서 다들 이제 사실 수 있는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체제를 찾아봤는데, 이제 80년대 서울의 연립주택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지 지분이 15평이고 좀 큰 데는 30평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대지 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졌냐? 이게 80년대에 약간 건축 트렌드랑 관련이 있는데, 그때는 지하층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약간 방공호 같은 개념으로 이제 활용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떻게 보면 대지 지분을 더 키워주는 약간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되게 좋은 서울의 땅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 땅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빈 땅이 없고, 빈 땅이 본 적 있으세요? 빈 땅이요? 네, 서울에서 네. 서울은 사실 이제 땅 자체를 거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거래한다 해도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손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근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서울 땅 2, 30평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근데 이 실거주 같은 요건이 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허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라서 이제 재건축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지 이제 조합원 자격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연립주택은 대부분 이제 도정법보다는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라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새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은데, 네, 도정법과는 달리 그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데 제 책에 소개된 연립주택 중에서도 그 좀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도정법 적용을 받는 곳들이 있어요.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연립주택은 2년 실거주를 하셔야지 이제 조합원 지위를 받으실 수 있겠죠. 이제 제 블로그에도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자문자답을 좀 해놨어요. 스스로 먹고 소주 답하는 게. 그중에 좀 웃기는 질문 하나가 귀신을 본 적이 있냐인데, 저 귀신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요. 그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기초적인 수리는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돈 많이 들일 필요는 없고요. 재건축이 될 때까지 사실 수 있을 정도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데 깨끗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용 면적 한 15평에서 20평 정도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면은 뭐 손만 보면은 신축 빌라랑 다름없게 이제 수리하실 수 있습니다. 운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 아다리가 맞아야 합니다. 근데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연립주택은 아직 좀 건축적인 제한이 좀 빡빡합니다.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0% 용적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사업성이 안 나오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은 낡았는데 뭐 도로나 주변 학교나 뭐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문제면 문제지 이제 재건축을 뭐 물리적으로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보다 이제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뭐 자동차가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게 좀 어렵다거나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들까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